신사용. 너 뭔데? 막아. 오. 불쌍하다. 주말 동안 얼마나 고통받겠어 얘는. 잘가. 네, 여기는 2025년 서울 모빌리티 쇼입니다. 저는 미디어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현대가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넥소 신형이랑 아이오닉 6 페이스 리프트인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으면 안 되지. 아이오닉 6가 아이오닉 6N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 6N을 가져왔어야지. 6N은 또 6가 나오고 하는 거지. 같이 했어야지. 오늘 여기에 어떤 다양한 재밌는 차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소개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이거 너무 타보고 싶다. 이런 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쟤보다 제가 더 크네. 이거 얘가 개 커. 우와 이 개 커. 우와 타보고 싶다. 올라가 보고 싶다. 우와 대참다이네 이거. 아 대박. 어라운드 뷰가 있네요. 아 진짜 와 사람 다 보인다. 제가 계속 삼각형이 막 계속 움직여. 진짜요? 네네 타보셔도 됩니다. 오씨 이야. 아 대박. 레버도 좌우 레버도 잡아보시겠어요? 우와 야씨 로봇 조종간에 앉아있는 느낌인데? 근데 생각보다 버튼이 엄청 많아요. 아래도 있고 위에도 있고 그 밑에도 클락션. 와 이거 생각보다 조작을 해야 되는 게 진짜 많아가지고 진짜 어렵다. 이거 운전하시는 분들 돈 많이 버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멋있어. 요 정도의 뷰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각지대까지 다 완벽하게 커버가 되고. 버튼 보세요. 버튼 요것도 버튼이고 얘도 버튼이고. 화면은 다 터치 스크린입니다. 이것도 터치예요? 우와 노래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와 우와 컵홀더도 있어요. 우와 좋다. 이게 너무 신기하다. 발로도 이렇게 하고 손으로도 이렇게 하고. 진짜 멋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정도예요? 크기 비해서는 막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네요. 생각보다 엄청 비쌀 줄 알았거든. 막 10억 막 이렇게. 10억짜리도 있어요. 아 진짜요? 그건 이렇게 커요? 100톤, 120톤. 우와 얘도 엄청 큰데? 그런 거 씹으면. 오 안녕하세요. 신사용.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시동 걸었다. 와 이거 뭐 조이스틱도 이렇게 빡세가지고. 아 실차도 이걸로요? 원격으로 하는 거네요 그러면? 작업등을 좀. 우와 작업등. 작업등 꼈어. 우와. 부다. 아 귀여워. 오. 시즈 모드 진짜 리얼리티 장난 아니네. 이 모든 게 실차랑 똑같이 유압으로 와. 제작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내리고 당겨. 오 엄청 잘하시네. 아 그지. 아 너무 했네. 살짝. 왼손 회전 해보실게요. 와 이게 속도 조절도 된다. 엄청 부드러워. 이렇게 한 번씩 털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탁탁탁탁. 맞아요. 장비 운전 좀 하신 것 같은데? 아, 많이 봤습니다. 제 어렸을 때 포크레인 운전사가 꿈이었어가지고 나 장래희망 그거였어. 진짜로 초등학교 때. 아씨 제 꿈을 이뤘습니다 여기서. 원체 크셔가지고. 제가 앉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그대로 실차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요즘 세상 좋아. 별게 다 있어. 자격증 하나 따자. 맞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니까. 우와 깜빡이 가자. 우와 씨. 소리가 시동도 걸었어. 좋습니다. 제대로 퍼졌어요. 하하 후진. 야 소리까지 연동되는 게 진짜 미쳤다. 꺾으면 야. 이게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 오 간다. 그지? 야, 깔끔하지? 한 털도 안 흘리셨어요. 이 뒷바퀴가 이렇게 틸팅이 자유롭게 돼서 높이 든 상태에서 많이 움직이면 이렇게 중복될 가능성이 아하. 너무 깔끔다. 이 정도면 뭐 합격했지. 발급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와 씨 너무 재밌는데? 반드시 오세요. 꼭. 너무 재밌다. 제 드림카입니다 이제. 여러분, 네, 제 드림카가 생겼습니다. 뭐 빠르고 코너는 좋고 가볍고 다 필요 없어요. 얘가 다 그냥 다 쳐바를 수 있으니까. 통 치면 얘가 핑 하고 날아갈 거 아니야. 아씨. 이거 그거다. 예전에 나온 건데 이게 휠이 다 독립
앞쪽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래서 이렇게 제자리에서 저렇게 돌 수도 있고 옆으로도 가고, 그러니까 주차를 할 때 이렇게 쭉 가가지고 바퀴가 이렇게 딱 튼 다음에 옆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와 진짜 이걸로 드리프트 하면 개 간지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180도 이렇게 탁 돌아가는 거잖아. 타각이 지금 스테이지 4야. 오, 저게 이제 각각의 이제 바퀴마다 조향이 되는 것도 되게 이제 독특하지만, 사실 저렇게 만들려면은 바퀴가 저만큼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안쪽 휠 하우스가 굉장히 깊어야 돼요. 그로 인해서 가운데에 뭔가 배터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장치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진짜 상용화가 된다면 엄청난 편의를 가져다 주겠죠. 대신에 많이 비쌀 거다. 사실 근데 지금 저렇게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은 핸들을 이렇게 조향을 하면은 앞바퀴만 움직이는 건데, 지금 뒷바퀴 조향을 어떻게 하느냐인 거죠. 앞에도 좌우가 양옆으로 지금 따로따로 조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티어링 휠이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게 아니라 통신에 의해서 저게 조작이 다 되는 건데, 위급한 상황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내가 스티어링을 틀었을 때 무조건 조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이제 슬슬 이제 탑재되고 있는 게 바로 후륜 조향이죠. 후륜 조향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으로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원격으로 통신을 통해서 저쪽에 신호를 보내주면 제가 이렇게 틀어주고 몇 도를 틀어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많은 차들이 후륜 조향을 넣는 이유는 그거를 다 필드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함이고,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됐어요. 시험관 하고 있어요. 네. 우리 WRC 됐어. WRC 돼. 대박이다. 아 진짜? 비법 전수 좀 어떻게 육아 동기 돼야지 좀 편한데 그때 만나요. 네. 파이팅. 네. 잘 되실 거예요. 배가 오. 엄청 많이 나왔어. 그니까. 나는 이미 배가 저만큼 나 있네. 여러분, 이 차가 지금 인스터로이드라고 캐스퍼에 뭔가 이제 미친 짓을 해놓은 차인데, 딱 뭐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RN24랑 굉장히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현대에서는 아니라고 이제 극구 부정을 하고 있는데, 딱 봐도 그냥 뭐 휠베이스 뭐 이렇게 빵 이러고 다 RN24 같은데 아니라고 하니까, 어쨌든 이 차가 이제 지난 일요일 딱 공개가 됐는데, 제가 이제 인제에 있어가지고 요 행사를 못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모빌리티 쇼는 요거를 보기 위해서 사실 온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튀어나온 이 오버 펜더, 앞과 뒤 상당합니다. 자, 여기 본넷을 아주 이쁘장하게 만들어 놨는데, 저희 과연 실제로 뚫려 있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지 살펴보면, 뚫려 있어. 뚫려 있어? 오, 진짜였다. 쿨러도 야무지게 달아놓으셨고, 그럼 실제로 주행이 될 수도 있는. 그럼 진짜 24를 갖다가 껍데기를 씌워 놓은 걸 수도 있겠네요. 야, 이 브레이크 캘리퍼 이거 뭐죠? 야무지게 크롬칠을 해놨는데, 이거를 이 약간 이 터보팬 비슷한 스타일의 이 커버를 씌워 놓으니까 이 멋있는 캘리퍼가 보이지가 않잖아. 아쉽네요. 뒤쪽 휠 미쳤습니다, 여러분. 뒤쪽 휠이, 와, 이거 진짜 미쳤다, 휠. 야, 이거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휠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하고 센터락이잖아. 안쪽에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픽 같은 것도 엄청 귀엽고, 저게 실제로 뭔가 이제 주행을 하면서 작동이 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닐 것 같은데 신경을 많이 썼다. 미친 듯이 거대한 이 윙, 마치 WRC에서나 볼 법한 그런 윙입니다. 뒤에도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네. 저 똥 마려워요, 화장실이 급해요, 이런 거 딱 그래픽 띄워주면서, 그리고 디퓨저도 나름 뭔가 신경 진짜 많이 썼다. 디퓨저도 지금 저 밑에까지 쑥 들어가 있어가지고 하부를 다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진짜 뭐 에어로 다이나믹에서 어떤 효과를 입증을 했는지는 사실 뭐 밝혀지는 건 없어가지고. 들어갔다. 핸더, 날개. 와. 네, 이렇게 움직입니다. 피렐리. 이야, 타이어 사이즈 봤어? 345. 타이어 사이즈가 345입니다. 345 사이즈의 슬릭 타이어를, 이게 딱 RN24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저 충전구가 뒤에 있잖아. 누가 봐도 이제 24인데 아니다. 그리고 지금 저 하네스 바 같은 것도 엄청 신경을 많이 썼어요. 벨트 나가는 부분을 고정시켜 놓는 저 하네스 바도 진짜 신경 써서 만들어 놨고, 거는 고리, 연결 부위, 브라켓도 신경 써서 만들어 놨고, 저 시트 보시면 시트 뒤에도 로고가 있잖아요. 저런 것까지 아주 세심한 디테일까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여기도 있어. 그러네. 이런 거 너무 이쁘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기 이제 안테나가 2개가 뾱뾱 달려 있는데, 저 안테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재밌는 게 있죠. 달려 있습니다. 매직봉. 착
착착 꺾여가지고 고 이렇게 써있거든요. 예전에 현대가 막 이런 에디션 모델 아니면 뭐 약간 컨셉카 같은 걸 만들면은 어딘가 진짜 막 엉성하거나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조금 더 신경 써주지 않은 부분들이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없어요. 세심하게 하나하나 신경 썼고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를 알 법한 것들을 적용을 시켜놓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달라졌어요. 오토살롱에 이런 걸 내놨어야지. 실제로 진짜 보고 싶었던 차인데 잘 만들어놨네요. 다 이유가 있는 것들. 지금 저 창 쪽에 저렇게 볼록하게 해놓은 것도 사실 이런 레이스카들은 경량화를 위해서 유리 대신에 폴리카보네이트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창문을 열고 닫기가 힘드니까 그 창문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런 창을 내거든요. 조그마한 창을. 왜냐면 에어컨이 없으니까. 당연히 공조기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염두를 해둬가지고 저런 창을 만들어낸 거니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다. 전부 다 이유가 있고 그 이유들이 다 합리적이야. 네.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저희 포뮬러 운영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개질이네요. F4 탑승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 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포뮬러 드라이버예요? 네, 맞습니다. 와, 씨. 멋있어. 감사합니다. 그 영상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뮬러 매니지먼트 컴퍼니라고 네. 이런 유망주들을 이제 좀 키워서 해외 시장에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도 유망주가 될 수 있을까요?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방송이라고 그렇게 말 안 하셔도 돼요. 여름에 일반인들 대상으로도 포뮬러 캠프를 진행하거든요. 저 영상 본 것 같아요. 아, 보셨어요? 네. 그거 타고 막 부신 분 막 본 것 같은데? 네. 14살이에요? 14살이면은 몇 학년이에요? 중3이요? 차 타는 거 안 무서워요? 무섭긴 한데 그래도 재밌어요. 아, 너무 멋있다. 앞으로 목표가 어떻게 돼요? F1까지 올라가. F1이요? 우와! 드디어 대한민국에 F1 드라이버가 나오는 겁니까? 화이팅! 화이팅. 이 친구는 목표 저도 F1입니다. F1이요? 네, 화이팅! 화이팅! 누구 제일 좋아해요, 드라이버 중에? 저 노리스 좋아합니다. 아, 노리스가 좋지. 착하잖아요. 아, 맞습니다. 귀엽고 네. 넷플릭스 보고 뻑큐 날리고 넣고 쑥 내려가시면 됩니다. 잠깐만 골반. 자, 골반 정렬하고 내려가요. 우와. 우와. 아, 오케이. 네네네. 어깨가 되게 넓으시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핸들을 끼우시면 네, 핸들 이렇게 돌려보셔도 됩니다. 페달도 엄청 무거우실 거예요. 진짜 누워서 타. 원래는 우와. 조금 더 누우셔야 되는데 키가 크셔가지고 네. 우와, 이러고 운전. 우와. 아, 근데 나한테는 진짜 작다. 걸려 이렇게 딱. 걸리네. 네, 다 걸려. 운전을 못 하겠는데 이거? 근데 이런 포지션을 항상 앉아보고 싶었거든요. 처음 앉아보네요. 근데 이거 진짜 불편하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스타트, 이그니션, 레인은 뭐야? 이거 레인 라이트. 아, 레인 라이트. 앞에 차 있으면 팍팍팍팍팍 하는 거야. 네네, 하이브? 맞습니다. 이 새끼 비켜봐 이러면서. 네. 흐이! 못 나온다. 이야. 그럼 이제 어디로 나갈 거예요? 대한민국엔 사실 막 그런 대회 같은 게 없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열심히 해서 해외 쪽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포부 한마디. 빨리 스폰서. 아, 스폰서. 빨리. 스폰서 모집해야지 빨리. 스폰서요? 스폰서 뭐지? 저 무브먼트 받고 싶습니다. 무한들을 양말 무한 제공. 너무 좋습니다. 열심히 해서 꼭 F1 드라이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상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타가지고 꼭 F1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이름 기억해야지. 조우석. 예. 조우석, 김서연. 나중에 까먹으면 안 되죠. 손절 치면 안 돼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야, 아, 충전하려고 오는 거구나. 내가 널 밥을 뺏었구나. 내가 미안하다. 아 이제 가네. 일반 부피가 아니어가지고 공처럼 돼 있는 구예요. 아, 그래서 예. 이게 자유자재로 좁은 것도 쉽게 하고 대각선으로도 가고 제자리에 회전도 가능하고 아, 자동 분사가 되는 거구나. 카메라가 여러 상. 도망가. 내 얼굴 보니까 도망가네. 저희 게러지 한 10,000평 되면은 연락드릴게요.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고생하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생해요. 오리지널 미니 파츠의 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휠을 나 이거 바로 눈에 딱 들어왔는데? 뭐야? 오즈 휠 느낌인데 이거? 뭐야? 오즈 아닙니까? 진짜 이쁘다 이거. 이렇게 랠리 스포크. 이게 순정으로 있는 사양이었나? 여기도 이렇게 에어로 다이나믹 파츠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커버, 포우 스트랩까지 파네 이렇게. 근데 이거 다 신형 거인 것 같아. 와이프처럼 이렇게 구형 구닥다리는 취급하지 않는 거지. 괜찮아. 이미 단종돼버린 클럽맨 따위는 신경 써주지 않는다. 괜찮다고. 존 쿠파 왁스. 이거는 3도어. 저기 있는 파츠들이 다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요 윙, 뭐 요런 요 에어컵, 이쪽에 사이드. 또 이렇게 보니까 이쁜 것 같기도 하고. 마그마 레이싱. 드디어
이렇게 정식적으로 공개를 하게 됐네요. 아, 이 모자 매우 갖고 싶네요. 아, 이 자켓 뭐죠? 입을 수 있는 건가? 이 차가 구두드에서 달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바로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네. 이 스티커가 붙어 있다는 거는 실제로 주행을 했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GV60 촬영 때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제네시스가 마그마 레이싱이라는 그런 서브 레이싱 브랜드를 만들어서 실제로 레이싱 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무려 WEC와 임사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내구 레이스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주행을 하는 그 엄청난 저명한 경기에 출사표를 내던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사람 너무 많은데? 저기 지금 새로운 이제 컨셉을 발표하는 자리에도 시릴 아비테블 감독님이 나오셔가지고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의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잠깐이나마 발표를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발표를 했다는 거는 그걸 공식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출사표를 내던졌다를 확실하게 이제 공표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N도 너무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마그마 레이싱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잘 했으면 좋겠고, 지금 2025년 시즌에는 드라이버 2명 태우고서 시즌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2026년에 WEC를 나가고 2027년에 임사까지 해가지고 이 두 개의 저명한 내구 레이스를 동시에 참전을 하는 거의 몇 안 되는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역사가 이제 고작 10년밖에 안 됐지만 그 정도의 입지를 다지고 레이스 대회에 출전을 한다는 거는 자신감, 아니면 뭐 진짜 그만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니까 멋진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그마 레이싱입니다. 마그마 레이싱 해가지고 마그마 해가지고 미음 기읍 미음 해가지고 마그마 레이싱의 로고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럴 거면은 마그마가 아니라 용암 레이싱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한글을 사랑하셔가지고 한글 딱 로고를 만들었으면 용암, 이응, 미음. 매우 뻘소리였습니다. 어쨌든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제 인터내셔널하게 공략을 하는 브랜드니까 그 중에 이제 코리안적인 요소를 묻혔다. 지금 이 두 개의 컨셉 모델 모두 컬러에 대한 컨셉을 확실하게 잡아놨는데 너무 예쁘게 잘 뽑혔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양산차와 근접하게 만들어놨어요. 뭐 사이드 미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도 이게 실제로 그냥 바로 양산이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컨셉 디자인이거든요. 다만 이제 휠 같은 게 이제 좀 짜세를 위해서 과한 스펙이 껴져 있다, 옵셋을 좀 과하게 빼놨다, 요 정도를 제외하면은 진짜 실차와 다름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X 모델이 제네시스 중에서도 굉장히 상위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베서스트 서킷에서 달렸던 V8 8기통의 오렌지 마그마 그란 베를리네타의 8기통 엔진이 들어가지 않을까. 미쳤네. 진짜로 진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갈망을 한 V8 후륜 쿠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럭셔리하게.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결과는 아닌데 어쨌든 나오긴 나온다. 젠쿠 후속입니다, 여러분. 네, 젠쿠 후속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갈망하던 투도어 쿠페 후륜 진짜 8기통이면 뭐 난리 났네. 끝났죠. 네, 한 2억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너무 커요. 제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너무 커요. 근데 솔직히 딱 봐봐, 문짝이 얼마나 커. 저거 대한민국 주차장에서 열 수 있는 문짝이 아니에요. 이 정도의 길이면은 문짝이 당연히 4개여야 되는데 2개밖에 넣지 않았다. 여러분, 이 투도어 쿠페 스타일이 뒷자리가 이렇게 넓은 게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기니까. 지금 방금 보셨습니까? 깜빡이 들어오면서 저 손잡이 들어가는 거? 이 정도로 실제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안에 이제 엔진이 딱 8기통. 그게 아니면은 그냥 G90에 들어가는 6기통 하이브리드일 텐데, 설마 이 크기에 그걸 넣어주진 않겠죠? 딱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낮게 깔려있는 전면부의 형상, 그리고 굉장히 좀 전폭이 넓죠? 도대체 얘는 번호판을 어디다 달아야 되냐, 고민될 수밖에 없죠. 번호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진짜 예뻐요. 진짜 많은 분들의 이제 드림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젠쿠 부속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렇게 원했던 거 아니에요? 맛있겠다. 핥아봐도 되겠습니까? 번호판 보이시나요? 실제 주행이 가능한 차다. 이런 게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제가 독일에 가서 이 포르쉐 박물관에 갔을 때도 거기에 실제로 주행이 가능한 이런 차량들이 전시가 되거든요. 그런 차량들은 이렇게 번호판을 스티커로 붙여요. 본체를 훼손하지 않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차량 번호를 부여를 하는 거죠.
올드카가 이렇게 관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올드카 화이팅! 아이오닉 6 N9입니다. N9. N이 나오기 이전에 N9인데 저는 뭐 노멀 모델은 관심이 없으니까 N9만 보도록 할게요. 짜잔. 네. 사실 저 아이오닉 6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그 망둥이 같은 모습은 확실히 사라졌습니다. 근데 제가 기대했던 뭔가 더 날렵한 그런 모습은 또 좀 아니라 가지고 아쉬운 부분은 좀 있는데, 보시면은 뭐 날렵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기차기 때문에 공기저항 계수가 무조건 낮을수록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선형 처리가 많이 된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한데, 멍청한 망둥어에서 좀 세련된 망둥어가 되긴 했어. 근데 망둥어야. 뒤에가 좀 많이 바뀌었죠. 좀 독특한 디자인이 됐습니다. 점 4개가 이제 로고 옆으로 들어가고 깜빡이가 이렇게 나오는군요. 자, 우리 회장님께서 브레이크를 밟아주십니다. 밟으면 아하, 요 위에서만 제동등이 들어오네요. 얘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미등의 기능만 하는 장식이다, 장식. 실내 와, 개 넓다. 뭐 2열이 왜 이렇게 넓어? 그러니까 엄청 넓은데? 자, 이거 아이오닉 5N의 스티어링이랑 비슷하니까 팔각형? 이거 뭐야, 폴리곤 스타일의 에어백 부분. 그리고 진짜 거의 비슷하네요. 아오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N모드 버튼이 이게 여기 있었나? 기억도 안 나네 이제. 요게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디스플레이가 여기 달려 있었단 말이죠. 일로 옮겼어요. 이 대시보드 쪽으로 옮겨져가지고 항상 고정되게. 그래서 문을 열어도 얘를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고 분산되지도 않고 운전하는. 아이고 안녕하세요. 숫자 1번이 제 포지션인데 기존보다 조금 낮아진 것 같다는. 아, 낮아진 건 잘 모르겠고요. N은 더 낮아지겠죠. 기대를 해봅니다. 기존 6 같은 경우는 윈도우 조작 스위치가 지금 형님 오른손 가운데 부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를 조작할 때 찾기가 힘들고, 네, 안 그래도 센터에 있으니까 어색했는데 눈이 가는 방향과 동시에, 그리고 맞아요. 여기 다시 물리 버튼으로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서 딱 터치하면은 여기에 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샷, 까, 우와, 진짜 때려주고 싶었어요. 이리로 다 빠져나왔죠, 이게. 저런 건 진짜 물리 버튼으로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사이드 미러 조작은 여기서 됩니다. N을 기대하며 비아디의 관계자분들이 저를 별로 좋아하진 않을 것 같은데 같아요? 슬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침투. 이 차를 보고 제가 뭐 투톤이네 막 어쩌나 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제가 망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있던 컬러를 버리고 도색을 해서 다시 온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와, 문짝이 이렇게 열리네? 우와, 포지드 카본입니다. 야, 이 카본을 아끼지 않았다.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죠? 양왕? 여기 타봐도 되나? 아, 앉으면 안 된대? 아, 앉고 싶은데? 앉으라고 문 열어놓은 거 앉고 싶은데? 카본을 아낌없이 발라놨는걸요? 여기 안에도 이거 다 카본이네. 스티어링 보이십니까? 스티어링에도 카본이 뭔가 슈퍼카의 느낌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는, 약간 조작하는 게 뭐 별로 버튼이 없죠. 진짜 심플하게 달리는 거에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가고 있는 차량입니다. 어우, 이거 앉아보고 싶은데 앉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쉽네요. 여기도 이제 비싼 소재들 아주 아낌없이 다 썼습니다. 이런 스티커는 뭘까요? 왜 여기에 손잡이, 여기 손잡이 버튼 누르면 얘 올라간다.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 얘가 열린다. 뭐 이런 거겠네요. 이건 뭐지? 양왕, 얘는 또 뭐지? 이름이? U8. 양왕의 U8. 이 비아디의 이 럭셔리 브랜드라 그래야 되나? 그게 이제 양왕인데 U9과 U8이 있는 거고, 얘는 고급 대형 SUV이고, 이 참 한국 사람의 시선에서 바라보면은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디자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디자인이 중국에서 이제 잘 먹히나 봐요. 엄청 화려하고, 여기 불도 들어오네. 오, 문도 자동인가 보다. 차. 그렇게 큰 모습이 안 보이죠? 안 되네요. 그 문 열리는 것만 되나? 그런데 우리 때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고, 역시 높이는 열리기만 해. 이거 봐. 우와. 그때 보셨죠? 가능하고. 와, 이게 사람인데 위에서 딱 바라보는 장면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보여지네요. 이것도 되게 특이한 인터페이스입니다. 얘가 이게 조그 다이얼이에요. 이거는 주행 모드인 것 같고, 요거는 약간 그 터레인 모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색다른 조작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네요. 얘가 아무래도 이제 럭셔리다 보니까 이런 곳곳에 럭셔리한 부분들을 많이 묻혀놨고, 이쪽 조수석에도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는데,
이게 약간 사생활 보호가 좀 된다. 여기서 보면 잘 안 보여. 여기서 보면은 좀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 패널의 문제인가? 이쪽에서 보면은 본의 아니게 사생활 보호가 좀 되는. 그리고 이쪽도 지금 이렇게 살짝 이제 랜드로버처럼 이렇게 바깥으로 휜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고 무선 충전도 2개씩이나 되고. 오! 냉장고. 이건 뭐지? 뭐야? 왜 2개가 있지? 자, 하나 뭐지? 달고 와, 요런 건 좀 세심하네요. 카메라가 여기 달려있네요. 이거 되게 특이한데? 그럼 요 안에 타이어가 들어가기는 하나? 얘 열어보고 싶은데. 오, 여기 손잡이 같은 게 없네. 어우, 문이 엄청 무겁네. 와. 아, 이게 살살 닫으면 트렁크도 소프트 클로징이 있네요. 근데 얘가 무거워가지고 살짝 걸치면은 좀 떠는 경향이 있네요. 얘가 사시나무 떨듯이. 머세디스 벤츠 AMG입니다. 2세대 AMG GT 모델이 처음으로 이제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원래 이제 AMG GT라고 하면은 진짜 길게 뻗어져 나온 그 롱노즈의 딱 그 프로포션이 딱 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사라진 것 같아요. 뭔가 좀 비율이 앞뒤가 좀 균형을 맞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길긴 해. 엄청 길긴 한데 전체적인 이제 프로포션이 무난한 밸런스를 맞췄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요 정도는 요 정도. 여전히 이제 길기는 한데 뭔가 조금 뒤에가 더 빠져나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5 모델. 그리고 63S. 63은 로고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쁘장하게 만들어놨는데 이거 뭐죠? 충전. 네,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출력이 한 800마력 되려나? 엄청난 녀석이기는 합니다. 63SE 퍼포먼스라고 딱 써져 있죠. 아쉬운 부분은 옵션으로 물론 있겠지만 카본이 아니라는 점. 여기 윙도 카본이면 좋았을 거고 이런 디퓨저도 카본이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 아쉽네요. 굉장히 비싼 차일 텐데. 근데 확실히 1세대랑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GT 성향의 더 럭셔리로 더 넘어간 느낌이 나거든요. 이런 시트 포지션 자체도 낮긴 한데 이상해. 애매해. 아, 근데 나오긴 한다, 자세가. 좋긴 하네. 좋긴 해. 네. 모든 관람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규모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역시 좀 더 다양한 브랜드들이 나오고 더 다양한 재밌는 차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뭐 대한민국의 이런 자동차에 관련된 문화의 한계가 이렇게 명확히 드러나는 것 같은데 뭐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 와중에서 이제 보석 같은 차들도 좀 발견을 할 수 있어가지고 재밌었던 관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사용 영상으로 대체하셔도 충분하지만 실제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주 주말까지 한 10일 정도의 시간이 있거든요. 와셔서 보시면은 입장료 정도는 벌어갈 수 있지 않을까. HD 현대만 가셔도 충분히 뽑으실 수 있는.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용바.